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13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래요. 야, 근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실근의 부호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지.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생기고 있어. 즉,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수학적 표현은 뭘까? 적어도라는 표현이에요. 자, 적어도 위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체 빼기 부정.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체 빼기 부정.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체 빼기 부정.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체 빼기 부정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도라는 말 혹은 또는이라는 전체 빼기 부정이에요. 자, 적어도라는 말 속에는요,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야, 이 경우 되게 많으니까 얘도 구하고 이 경우도 구하고 이 경우도 구하고 이 경우도 구하고 이렇게 구하느니 전체 경우 수를 손쉽게 통으로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정에 해당된 그 부분만 쏙 구해서 얘만 빼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경우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경우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런 구조로 문제를 푼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의 식을 이렇게 구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생겨야 된다? 두 군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 군을 가질 조건이 필요해. 이게 바로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뺄 거예요. 자,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요거를 부정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다를 빼버려. 둘 다 음수일까? 자, 이래서 너희들이 순진한 거야. 얘들아, 양수라는 것이 개념이 있다 치자. 그럼 양수가 아니면 음수니? 아니요. a가 0인 경우도 있지 않아? 예. 양수가 아니면요, 0이거나 음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두 군이 음수 혹은 0이 될 조건, 바로 이 조건을 빼버릴 거야. 두 군이 모두 0, 0, 뭐 음수 0, 음수 음수 뭐 이렇게 나오는 이 경우를 모두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경우에서 부정을 빼버리게 되면 적어도 하나가 양수인 조건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군을 가질 조건은 뭔데?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가지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습니까? 왜? 선생님, D가 0일 때는 한근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걔는 뭐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의 문제야.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자. 두 근이 음수 혹은 0이 될 조건. 얘는 바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으로 풀 수 있지. 그래, 실근의 부호는 뭐뭐뭐 따지는 겁니까? 판별식 D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예요. 근데 알파 베타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0이 들어가도 되는 상태예요. 우선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겠죠.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0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범위에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만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결국 풀어야 되는 개념은 네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볼 건데 딱 보니까 무슨 개념 써도 된다?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어야 한다. 샥샥 지워져서 결국 4a 플러스 12는 0 이상. 자, 요런 거 하나 구했어.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뭘 구하면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시면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 이하다라는 개념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얘기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예, 얘가 0 이하래요. 즉, A는 0 이하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알파 베타가 0 이상이다 라는 조건 만족해야 돼요. 자, 알파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요런 애가 보여요. 와, 2차 부등식의 해법이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6, 2, 마이너스 위에 붙네요. 결국 이 식은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므로 0 이상 이렇게 슉 나가야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 이하 혹은 A는 6 이상이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1, 2, 3을 AND로 만족해야 돼요? OR로 만족해야 돼요? AND로 만족해야 돼요. 교집합 구해볼 겁니다. 그래, 구해보자. 우선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래요.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A가 0 이하랍니다. 0 이하. 그리고 마지막에 A가 마이너스 2 이하거나 혹은 6 이상이거나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2개, 3개, 2개, 1개, 2개 이래서 요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한번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을 가질 조건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이미 구해놨지? 내가 A의 범위를 구했을 때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 나오는 게 두 군을 가질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뭘 빼버릴 거다? A 봐. 바로 요 빗감친 부분을 빼버릴 거야. 그치?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즉 A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인 영역만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요 결과 우리 A 값의 범위 답으로 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뭐 나오겠어요? 자,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3 이상이었는데 여기에서 뭘 빼버린대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슝 하고 빼버린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은 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범위만 남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 저기서요. 네. 그 6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세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긴 파랭이, 빨갱이밖에 만족하지 않지. 네.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빨갱이, 흰생이, 파랭이가 있는 요 구간밖에 없어요. 자, 또 됐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예, 포물선이 나왔어요.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이 나오고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왔는데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직선 위의 점 1,2라는 점이 요 위에 있대. 그런데 이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다.
이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요. 얘는 지금 이런 상태지. 구조적으로요. y는 fx, y는 gx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사이에 뭐가 있다? 1이라는 점 1,2가 있다. 뭐 요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 거예요. 자,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수학에서는요. 얘를 이런 패턴으로 바꿔서 풀어요. 자, 저게 보이는 직선이 x축이 돼버렸네요. 그럼 저게 보이는 직선이 x축이 됐다라는 요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요. 방정식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방정식. 그러면 얘가 방정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뀌게 하려면 우리 어떤 작업을 하면 되겠어? 등치법에 의해서 fx는 gx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방정식을 푸는데 얘가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누가 나와야 돼? 은영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함수가 됐지. 그래프가 됐지. 얘는 y는 fx-gx라는 2차 포멀성과 y는 0, 일명 무슨 축? x축이라는 녀석이 이와 같이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자, fx-gx는 0 의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x는 1이 있을 때 a의 범위 구해보겠니? 라는 이와 같은 실근의 부호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구조의 식을 되게 많이 볼 거야. 됐으니까 이와 같이 생기는 직선은 잘 변형시켜서 x축으로 바꿔서 방정식 x축은 곧 뭐가 됩니까? y는 0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방정식의 두 분 사이에 x가 1이 있을 때 a 값 구해보겠니? 라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 어떤 방정식의 두 분 사이에 x는 1이 있대. 와, 즉 방정식의 두 분 사이에 x가 1이 있다는 것은 1을 중심으로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네요. 무슨 개념 될까요? 무슨 개념이야? 근의 분리라는 개념 되겠죠.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고.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커.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한 가지. 뭐였습니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였어요. 자, 여기에선 경계점이 몇이 되고 있습니까? 1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f1은 어때야 돼?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f1은 0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오우씨. 여기서 f1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요 f랑 요 f랑 같은 f 아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냈는데 얘를 통칭하자. 자, 얘를 f 썼고 g 썼으니까 선생님이 hx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새로 만들어진 h의 1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 hx라는 식이 필요하겠지. 맞아? 자, hx라는 식은 어떤 식인데? fx,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에다가 빼기 x 마이너스 2를 한 식이에요. 즉 얘를 정리하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2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에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나와서 요런 식이 되는데 얘가 0보다 작대요. 즉 a는 2보다 크다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왜 0보다 작아요? 여기 2를 놓으면 여기가 바로 뭐야? 1,f1이지. 예. f1은 항상 y좌표 값이에요. x축 밑에 있지. 그럼 0보다 작은 거예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예, 이제 다시 쉬운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배우게 될 개념은 중학교 수학에서도 나왔어.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빠졌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너희들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 배웠었기 때문에 요걸 배우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배우는 학생들은 요 교육과정이 중학교 과정에서 빠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키는 최대 최소 풀이의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실수 조건 나오고 2차식이 나왔어. 자, 항상 최대 최소는 무슨 값을 의미한다? y 값을 의미해. 근데 y가 누구랑 같아? 이 2차식과 같죠. 이처럼 실수 조건 나오고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얘는 기계적으로 좀 기억하세요. 가장 기초적인 최대 최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뭐가 오면 돼? 1. 그래서 뒤에 3만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요. 결국 이 식은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 식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런데 봤더니 x가 실수기 때문에 x-1도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에요? 0 이상인 값이에요. 얘는 0 이상인 값이야. 그러면 봐. 3에다가 뭐를 더해야지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어. 0을 더해야 돼. 0보다 큰 값을 더해야 돼. 0을 더해야지만 그나마 최소가 되겠죠? 즉, 이 2차식을요,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 때 얘는 최소값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경우에는 x가 1일 때 최소값 3이 나오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되면 얘는 점점 커지지. 맞아?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자. x가 실수일 때 다음에 최대값 구하래요. 자, 실수 조건 나오고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마이너스 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4가 있어야겠네. 와, 마이너스 4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플러스 4 해주고 원래 있던 빼기 1 해줍니다. 결국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됐어요. 자, 얘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런데 봐. 얘 0 이상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지.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얘는 0이거나 혹은 0보다 작은 수가 돼. 일명 0 이하가 돼. 그냥 0 이하라 쓸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 구하려면 얘가 어떤 경우? 0이 될 때가 그나마 최대값이 되겠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이런 게 나와버리면 얘는 점점점 작아질 테니까 최대값이 나오려면 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 때 최대값이 되는구나. x가 몇일 때? 2일 때 최대값은 몇 나온다? 3 나온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수 조건 2차식,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배운 기억 나요, 안 나요? 나지.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왔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최대 최소 문제 중학교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볼 거야.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초 문제야. 그냥 복잡하게 느낄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제목이 뭐예요?
이중으로 걸려있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최대 최소 문제가 이중으로 걸려있어요. 즉, 2번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다. 그거밖에 없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최대값, 그때의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이게 아마 센 수학 문제일 텐데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빼먹어서는 안 될 조건들을 얘가 빼먹었네. 중학교 때는 우리가 배웠던 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야? 실수까지였어요. 그래서 딱히 실수 조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 됐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는 허수라는 개념을 이미 배운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직 교재를 선생님들이 이제 막 개편하면서 중학교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고등학교에 실다가 보니까 생기는 실수예요. 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x, y, a, m 이런 애들 모두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대요. 그럼 나 이 2차식의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구해볼 거야. 어떻게 구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1단계. 그래, x의 제곱 플러스 6ax. 뒤에 뭐가 와야지 완전 제곱식이 돼? 9a가 와야 돼? 9a의 제곱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와, 생판 없던 9a의 제곱이 갑자기 더해졌으니까 빼기 9a의 제곱 더해준 만큼 빼줘야지.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 18a 플러스 3이라고 써줍니다. 결국 이 식은요, y는 x 플러스 3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자, 우리 이때 최소값 구하래. 어떻게?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a일 때. 최소값 몇 나옵니까?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 그랬지. 최소값 몇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3a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뭘 구하래? m의 최대값과 그때의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다시 문제가 2단계로 넘어가지. 예. m이 뭔가 봤더니 a에 관한 2차식이에요. 2차식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네.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2단계로 넘어가서요, 작업을 합니다. 마이너스 9 앞으로 뽑아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자,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무슨 숫자 들어가야 된다? 1. 와우, 생판없던 마이너스 9가 생겼네. 플러스 9, 원래 있던 수 3을 더해줍니다. 결국 m이라는 이 식은 마이너스 9에 a-1의 제곱 플러스 12예요. 자, m은 a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값 몇 같습니까? 12를 갖는다 라고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어때? 어렵지 않지? 다만 2번 푼 거야. 그치? 예. 근데 애들은 보통 이중으로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유형 2번만 풀어주시면 되는 간단한 구조의 문제다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에요. 자,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통 우리가 제한 변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그림이에요. 자, 제한 변역.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놓고 푸는 거야. 저거나 무조건 그림. 물론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 암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꼭 그러면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주 정석적으로 그냥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의 최대체수를 구하래. 원래 2차식의 최대체수는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점 범위일 때. 하지만 이처럼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제한 변형이 걸려있는 문제가 나올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 푸는 게 아니라 뭐로 푼다? 무조건 그림으로 푼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물선의 그래프 그려볼 거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제일 중요한 꼭지점을 좀 구해봐야겠지?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공식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구했더니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표현을 해놓고 이제 얘를 보는 거야. 잠깐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면 자, 마이너스 2가 얘에서 가까워, 1이 얘에서 가까워. 이 녀석으로부터 가까운 점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가까이, 하나는 멀리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부터 써먹을 그래프는 바로 요만큼의 그래프만 써먹을 거다예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1번 점, 2번 점, 3번 점 중에 최대값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3번. 항상요 y좌표 높이가 가장 높은 점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최대. 자,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겠어요? 몇 번 점? 2번 점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적어볼게. 그러면 얘는 구할 필요도 없어. 얘네 둘만 구하면 돼요. 그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때 구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최대값 구합니다. 이 점의 좌표 1이었죠. 1 대입합니다. 그러면 몇 나옵니까? 1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뭐가 된다? 최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최대최소는 항상 y좌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유형 너희들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몇 문제나? 네 문제 실어놨지. 하나, 둘, 셋. 세 문제 마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세요. 그래프 그리고 제일 높은 점의 y좌표 값이 뭔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좀 도와줄게요. 주워도 돼요? 이 손은 왜 벗을까? 이 손 필요 없고요. 자,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그려놓으세요. 자, 이제 꼭지점에
이 x좌표를 구할 거야. 공식이 뭔지 알죠? 구해보세요. 옆에 적으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 아니, 마이너스 2. a 자리 뭐 있어요? 1. b 자리에는 마이너스 1 적어놓으시고 계산하니까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 있죠? 그럼 1과 2는 어디에 있겠어? x가 그렇지, 그렇게 있는 거야. 그걸 표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써먹을